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노동편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현장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이율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솔키입니다. 오늘은 지난 플랫폼 노동에 이어서 프리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프리랜서라고 하면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문자 그대로 자유로워 보였잖아요. 그리고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을 안 해도 되고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안 부딪혀도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생계를 위한 노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노동자로서의 각종 권리로부터의 자유 혹은 박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네, 우리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관계다. 이러면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노동법이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몇 년 전부터 프리랜서들이 가진 노동 조건의 열악함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보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쉼터인 휴 서울 미디어 노동자 쉼터가 상암동에 생겼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10월에는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한 방송사 PD가 장시간 노동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는 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프리랜서 하면은 예술인들이 떠오르는데요. 최근 기사를 봤더니 여전히 예술인들은 현장에서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고 지난 5년간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된 체불임금만 27억 원이라고 합니다. 헐. 네.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이 정도면은 몇 명의 노동이 갈취된 것인가요? 참 아픈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해보면 이제 열정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오늘은 그런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웹툰 작가 은송님을 모셨습니다. 은송님을 모시고 웹툰 산업의 현실과 불공정 관행 그리고 웹툰 작가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청취자분들께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진코믹스에서 SF 학원물 양극의 소년을 연재했었다가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연재 중지를 당하였던 은송 작가입니다. 네. 소개가 너무 소개가 참 소개가 너무 가슴이 아파. 네. 근데 목소리가 낭랑하셔서 네. 잠깐 양극의 소녀는 어떤 작품인가요? 양극의 소년은 이제 앞으로 20년 정도 뒤에 대한민국을 그린 이제 미래 SF물인데요. 이제 그 안에서 미지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거기서 돌연변이 인간이 나오고 인간이 괴물이 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상 같은 거를 그려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주인공이 소년이고요. 그 소년의 모험기라기보다는 사회가 움직이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그 청소년들을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사회가 변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장 다루고 싶은 작품이고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연재를 중지를 당해서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연재를 준비 중입니다.
저 어릴 때 김혜린 작가님의 작품을 참 좋아했는데 항상 이 작가님이 연재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말 많은 독자들이 양극의 소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 뭐 메시지 많이 받지 않으세요? 언제 시작하냐 다시. 아, 네네네. 지금도 계속 때때로 받고 사실 올해 1월에 이제 회사와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다들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겠다. 연재 그냥 그만 거기서 하지 마시고 나오시라 이러더니 뭐 어떻게 나오게 돼서 지금은 새로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작가님들은 이제 작품을 통해서 이제 독자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과 이런 것들 참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작가분들이 또 이제 그런 힘에 기대 가지고 다시 작품을 할 기운을 얻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은송 작가님 요즘 저희랑 작업하고 계시죠? 네. 네, 저희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웹툰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여성 노동자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에 관한 5회짜리 웹툰 작업이 한창이신데요. 저희랑 작업하는 거 어떠세요? 힘드시죠?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만화와는 결이 다른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즐거운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기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된 사실들을 어떻게 독자분들께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까지도 되게 유익하고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품이 나오면 독자 여러분, 은송 작가님의 작품을 보러 열심히 달려와 주시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건 지금 섭외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네. 잘 골라야 되는데 말이죠. 레진 코믹스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일단 이제 은송 작가라고 하면 레진 코믹스 사태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을 초청한 이유가 이제 레진 코믹스 사태가 지금 일단락이 됐죠. 네네. 일단락이 됐고 그거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면서 지금 현재 웹툰 산업의 현황 그리고 웹툰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작가님들의 현실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모셨어요. 지금 웹툰 플랫폼도 굉장히 많고 웹툰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네. 지금 현재 웹툰 시장은 근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웹툰 전문 플랫폼만 이미 10손가락을 넘어가는 상황이고 작년인 2017년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약 7,240억에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저도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찾아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해외로의 수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작가로서 느끼는 거는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이제 일본의 만화를 뜻하는 망가라는 단어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망가와 만화를 따로 구분을 해서 써서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한국의 웹툰이 외국에도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만화라는 건 웹툰이라는 그것을 만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한국의 만화를 이제 한국의 웹툰이지만 미국에서 웹툰이라 그러면 이제 또 본인들의 웹툰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한국 웹툰은 한국 만화라고 이제 써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K-팝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뭐 K-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화라고 하는 한국어 자체를 갖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화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유명사로 정착이 되다니 그러면서. 웹툰 작가님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네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요즘 보면은 사실 드라마가 거의 웹툰에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맞아요. 많이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웹툰이
웹툰 고유 만화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다른 컨텐츠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인식이 이제 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웹툰이 다른 나라 웹툰이랑 좀 구별되는 차이점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다른 웹툰이 일단은 한국의 고유의 것이고 이제 저는 일본 잠깐만. 웹툰이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요? 처음에 웹툰이 시작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럴게요. 근데 일단 제가 그냥 아는 선에서는 고유의 것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웹툰이 한국에서 웹 기반의 만화 보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알고 그래서 이제 한국 만화 업계의 다른 나라의 그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막 물어오고 벤치마킹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맨 처음에 강풀 작가가 이제 그 자기 홈페이지에다 올리던 거기서부터 사실 웹툰이 한국의 웹툰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뭐 다음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야말로 플랫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길 통해서 막 육성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참고를 일본도 와서 정말 뭐 공부하고 가고 뭐 워크숍 열고 이럴 정도로 했다고 저는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 웹툰, 그러니까 웹으로 만화를 본다는 개념이 이렇게 많이 정착이 된 게 한국이 저도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이 만화 강국이지만 일본은 아직도 웹 콘텐츠로서 만화를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로 본다는 거죠, 페이퍼로.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본은 이제 출판 시장이 축소되고는 있어도 아직 건재하고 근데 한국의 출판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만화 부분은 약간 굉장히 많이 2000년대 뭐 2000년 그 전부터인 것 같아요. 만화책을 거의 그러니까 만화방도 요즘에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아 근데 요즘은 이제 만화방들이 다시 붐을 일으키고 근데 있어요.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웹툰의 부흥에 힘입어서 또 만화방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맞아요. 다시 한국은 워낙 스마트폰 이용률이나 보급률이 높아가지고 그것도 한 가지 요인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같이 그게 맞닿았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아마 강풀 작가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외국에서 만약에 만화를 웹으로 본다고 해도 스캔한 거를 이렇게 보는 이북으로 보는 형식으로 한다면 한국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바일에 적합한 형태로 이렇게 발전된 게 한국이 되게 독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던 거는 같은데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막 근데 미디어에서 떠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뭔가 미디어 관련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80% 이상이 모바일로 본대요. 근데 외국은 아직까지 50% 이상이 PC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오는 기기적 환경? 이런 것들도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실질적으로 웹툰은 이제 결제율이라던가 이제 보는 거 를 이제 컴퓨터로 보느냐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느냐를 이제 구분을 해서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모바일 쪽이 훨씬 높고요. 그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본다는 소린데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이제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웹툰의 강점인 거고 그만큼 이제 일본은 그 차이가 있다면 책으로 본다. 다른 나라는 이제 책으로 보지만 한국은 만화를 이제 여가 시간에 핸드폰으로 후루룩 보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그래요. 작가님이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랑 비교하면 좀 전에 이제 일본은 책으로 보고 우리나라는 주로 웹툰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책의 어떤 뭐 흐름이나 경향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나요? 작품의 어떤 경향을 말하는 거죠? 네. 작품의 경향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가 나올지 몰랐는데. 정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도 책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면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달에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라는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단행본으로 보니까 한 번에 긴 흐름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치지 않으니까 한 번만 보면 되니까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만화 텀이 좀 짧은 만큼 페이지가 짧고 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야 되니까 좀 단발적으로 잘리게 돼요. 에피소드가. 그래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넣게 되면 사실 독자가 필요도가 높으니까. 그쵸. 사실 정말 그냥 다른 일상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거 잠깐 확인하러 왔는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내가 저번 주에 무슨 내용을 봤지? 하면서 이제 기억이 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경향의 차이 점점. 근데 한국에서 그래서 일상툰이 좀 유행을 많이 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웹툰의 내용 자체가 일상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가요? 뭐 이유라기보다 어쨌든 이제 웹툰에서 일상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사랑하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뭔가 스토리가 연결된다기보다 거의 한 편에 다 끝나고 그쵸. 가벼운 내용으로 채워지고 하니까 그 시간에 정말 그냥 짧게 즐기고 끝나는 거죠. 사실 이제 웹툰이라고 이제 한 편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짧은 그쵸. 공간 안에서조차. 근데 전 얘기 듣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마감. 숨 막힌다. 오시기 직전이 되신 표정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근데 일단 그러기 전에 일주일의 어떤 일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제가 지금 사실 반년째 백수라, 반년? 이제 한 1월에 제가 연재 중지를 당했으니까 이제 약간 9년 돼가시네요. 그러면 그 중지된 시간 동안 다른 곳 앱하고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계약 상황인 거예요? 아니요. 그건 할 수는 아니고. 있지만 안 하신 거. 투쟁을 하시느라. 그렇죠. 시비 가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배수해지는 치고 투쟁하신 거죠. 일단 작품 준비는 계속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일주일을 살 때는 일단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은송 작가님은 8시간 이상 주무셔야 된대요. 네, 너무 요새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연재 중에는 뭐 다른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연재가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이게 정해진 루틴이 있고 그 루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는 6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약간 집안일도 하면서 집에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 이틀 정도는 마감 직전 이틀? 그렇죠. 마감 직전 이틀에는 거의 잠을 못 자요. 이틀 동안 한 3시간? 길면 6시간? 이틀 동안? 그래서 제일 빡셌을 때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월요일 새벽에 잠들었을 때거든요. 그동안 1시간을 자고 계속 나머지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 편을 연재를 하면 그거에 보통 몇 달을 연재를 하시나요? 한 편을? 그 한 작품이요? 네, 한 작품. 아직 안 끝나셔갖고. 양국에서는 되게 긴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긴 거고요. 제가 이렇게 각을 못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전문 용어인가요? 각을 잡다. 그래서 웹툰이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가 평균이에요. 한 작품에. 근데 사실 짧잖아요. 예전에 출판 시장은 적어도 평균 3년이었는데 근데 지금 1년에서 2년인 거는 작가가 더 이상 못 버티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작가들 상황에서. 1, 2년을 매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명절도 없고 휴가도 하나도 없죠. 없고 휴일이 없고. 저는 31일에도 일했고 1월 1일에도 일하고 그냥 딱히 날짜가 변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요일만 남아서 매일매일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작품이 끝나면 약간 휴식기가 있나요?
그 작품 중간에도 웹툰 보다 보면은 작품 중간에도 뭐 잠깐 뭐 한 시즌 이제 내용상 한번 한 텀을 약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약간 쉬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그러는 걸 많이 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페이가 없어요. 페이가 없죠. 그쵸. 페이가 없고 또 문제는 회사 측에서 작가가 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당연하겠죠. 자기네 그것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막 수수료도 쉬고 나면은 독자가 떨어지니까 최대한 짧게 쉬어라. 특히 인기가 있는 작품일수록 그렇거든요. 근데 인기가 있는 작품이라는 거는 그만큼 작가님이 열심히 하고 그런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서 너무 쉬고 싶은 건데 지금 쉬면 수입이 떨어지니까 회사에 직결이 되니까 그냥 빨리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계속 작가님들에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휴재 이유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게 건강상의 이유. 네, 그 진짜 많아요. 정말 많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뭐 유명한 그 김태호 작가님도 네, 맞아. 허리 다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맞아요. 상태여서 되게 오랫동안 쉬셨는데 다시 돌아오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별로 나아진 건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다 이런 얘기 듣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뭐 건초염이랄지 디스크랄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질병으로 많이 그러신 이유가 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와닿네요. 근데 막 갑자기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는지가 엄청 궁금한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각이라는 걸 잡을 때 사실 일주일에 한 회씩을 한다는 거는 회사하고 작가가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를 좀 기간을 느슨하게 이를테면 일주일에 내가 한 3일 정도 일을 해서 1회를 쓸 수 있다고 치면 이제 그러면 일주일 정도 단위로 할 수 있지만 내가 한 회를 쓰는데 한 7일이 걸려. 그러면 한 2주 단위로 하게끔 그런 식으로 계약할 때 자유는 없나요? 웹툰 안 보셨죠? 네.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웹툰 주기가 좀 딱히 나눠져 있지 않고요. 이제 일주일로 정착을 시키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 독자들도 웹툰은 매주 나오는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맞아요. 초기 설정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화요툰, 뭐 수요툰 이런 월요일이다 딱 그러면은 제 파트너는 눈 뜨자마자 오늘 월요일이다 그럼 월요일에 올라오는 작품들 착착착착착 다 보고 저는 하루를 밤 시작해. 12시 되면 바로 그때 딱 바뀌거든요. 네, 1차 1바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작가 측에서 근데 그거를 호소를 해도 너무 힘들다. 주기를 좀 늦춰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도 이제 회사 측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특히 인기가 많은 작가님은 또 절대로 바꿔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플랫폼 노동 편 녹음할 때도 그랬지만 이 약간 노동을 자기가 규율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상상을 했었지만 실제는 전혀 그 수익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맞춰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혀 프리랜서가 아닌데 그렇죠. 사실 그래서 웹툰 작가는 프리랜서긴 한데 노동량은 프리랜서가 아닌 것 같고 이건 이상하다 하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은송 작가님 같은 경우는 레진 코믹스에서 주최한 제1회 세계 만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레진 코믹스를 통해서 계속 웹툰 연재를 하시면서 부딪히신 거죠. 네. 이제 레진 코믹스랑 왜 어떤 문제로 어떻게 부딪히셨는지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한국의 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에 비해서 작가들의 상황은 딱히 나아지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회사가 작가들에게 강제로 벌금을 물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잠깐만요. 가스라이팅? 벌금과 가스라이팅과 성희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이게 사인 간의 그게 아니라 개인과 회사가요? 그렇죠. 진짜.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독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서요. 강제로 벌금을 문다는 부분은 이제 지각비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회사 측에서 강제로 마감을 정해서 이제 회사 측에서 따로 정한 마감이 또 있는 거예요. 만화 업로드와는 상관이 없는 마감을 하나 정해놓고 지체상금 제도라는 게 회사 측에서 정한 마감 시간에서 1분이라도 늦어지면 달의 수익에서 최대 9%까지 회사에서 가져간다. 아니 무슨 권한으로
그래서 그리고 업로드하고 왜 상관없는 그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나름의 걔네들끼리는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제 시간에 올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더 뭔가 쪼는 어떤 그런 걸 정한 거죠, 회사가. 근데 그거를 미리 협의하지 않고 지네들이 그냥 룰을 정하고 고지하는 형식일 거예요. 그 계약서상에 그런 게 있겠죠. 네네, 이제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고요, 2015년에. 그래서 그때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셨는데 그때 항의를 해서 겨우 얻어낸 결과가 원래는 지각비가 달 20%였어요. 말도 안 들이다. 진짜 싸워서 9%로 내린 거죠. 아니 9%도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지각비라 그러면 그 전까지는 독자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그냥 좀 늦으면 10,000원, 20,000원, 50,000원 그 정도 내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달에 9%면 그러니까 내 작품을 합친 거에 달 수익이에요. 그렇죠. 전체 수익. 그러니까 달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하면 벌금이 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업로드가 늦어졌을 때도 아니고 회사가 정해놓은 그 전에 마감일에 그렇게 하는 건 되게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월급의 9%인 거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문제는 이 계약을 갖다가 작가들한테는 일방적으로. 수정을 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운 사인 간의 그렇죠. 거래인 건데 이게 쌍방 간의 어떤 그 결정 권한에 있어서의 그 결정 권한이 한쪽에만 몰려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인 일단 거죠. 프리랜서는 아니네요. 그렇게 하면은 프리하지 않아. 그래, 내가 혼자 일하면서 지각하는데 누가 월급을 가져가? 그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잖아요. 관리 감독을 받는 거지. 정확하고 그렇죠. 아주 강한 노동 규율 속에. 예. 근데 작가님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 손실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진 코믹스가 밝힌 지체 상금 총액이 3억 4천만 원이에요.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1년? 이제 2015년에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2월에 폐지를 했으니까 1월까지는 걷었다는 소리예요. 약 2년간 3억 4천만 원을 작가들에게 징수를 했다. 라는 거죠. 완전 눈먼 돈이구나 그거. 그걸로 막 그러면은 이게 자기들 막 폐지되고 보너스 나서 받고 다시 이러는 거 뭐 아니겠지? 돌려받거나 그런. 네네. 이 부분 지금은 이제 레진 코믹스랑은 협상이 진행이 돼서 뭐 싸워서 그 지각비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반환까지 받아낸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을 게 없어. 싸워야 돼.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가스라이팅하고 성희롱. 부글부글 하시군요. 가스라이팅은 이제 작가들에게 PD들이 좀 많은 걸 강요하거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실적이 나지 않으면 이제 일단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만화가들에게는 편집자가 따로 붙어요. 편집부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거나 자료를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같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좀 편집자의 역할인데. 그렇죠. 인데 회사 측에서 그것을 수행을 하지 않았고 전혀 모든 책임을 작가에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모든 작품에 대한 책임을 졌는데 그것이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이것은 너의 만화가 좋지 않은 탓이다. 라고 회사 측에서는 다 작가에게 모든 거를 다 전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들이 사실 신인 작가의 60% 정도가 첫 번째 작품을 내고 그만둔대요. 지금 웹툰 시장 현황이 그래요. 그런다고 들었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말 너무 힘든데 웹툰을 그리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모두 다 나의 탓이 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프레셔를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두는 신인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저도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가스라이팅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웹툰 작가들에게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다 네 탓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 잘못이거나 이 사람의 뜻대로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재능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네네네. 재능이 없다라거나 네 책임이다라거나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던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를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괜히 나서지 마라. 음.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그건 작가님이 이상하신 거다. 한국 웹툰계는 원래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제 항상 개인이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기 때문에 작가는 회사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내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근데 웹툰 산업 전반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레진이라는 한 회사의 편집부가 좀 특히 그런 행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딱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참 그런 게 민감한 부분이면 또 편집을 하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특히 이제 신인 작가들이 이걸 많이 당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SNS에 고발문 같은 거는 굉장히 자주 올라와요. 여러 플랫폼들이 딱히 레진 코믹스를 가릴 것 없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레진 코믹스가 가장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태와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네네. 봤을 때 화두에 오른 거죠. 사실 신인 작가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고 그리고 누가 주변에 뭐 사실 웹툰 작가들 같은 경우는 다 개별로 흩어져 있잖아요. 어디 모여갖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사랑만 소통을 하게 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은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저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모여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 네. 어쨌든 그리고 성희롱. 이거는 네.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이번에 미성년자 착취 및 성희롱 사건이 좀 터졌거든요. 새로 이제 레진 코믹스 대표가 소속되어 있었던 미성년자 작가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물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작가님에게 좀 적나라한 수음 장면이라던가 그런 거 이렇게 그려라. 더 야하게 그려라. 이런 식으로 그려라. 막 지시를 한 거죠. 작가에게. 네. 그런 정황이 밝혀졌고 거기다가 내가 이러한 도움을 줬으니 내가 너의 작품에 사마를 가져가겠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연재하는 동안에 이제 페이 배분의 사마를 대표가 미성년자 작가에게서 가져갔었고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스토리 작가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이제 그냥 이제 작가가 작가한테 이런 걸 그려라. 더 야하게 그려라. 그냥 뭐 이름은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그냥 이거 좋네요. 이 정도 좋네요. 정말 정말 완벽하게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사마를 가져간 거죠. 이 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지금 청와대도 올라가 있거든요. 레진 코믹스 대표가 미성년자 작가를 착취한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뭐 청와대 청원에 뭐 동의합니다. 일단 눌러주시고 또 이후에 어떤 행동들이 요청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문제가 더 있어요. 저쪽한테 말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회사와 가장 많이 부딪혔었던 거는 이제 지각비도 지각비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작가들을 소모품처럼 대한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이게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조차 하지 않으면서 작가를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착취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작가가 만화를 그리기 위한 상업적인 폰트나 배경용 자료나 작품에 대한 어드바이스 등의 백업이 회사 측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작가에게 압박을 줘서 작가의 수익을 최대 달 9%까지 떼어가는 제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지금 저도 다 겪었었고 이에 대해서 회사 내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개인 SNS에 적기도 했었는데 문제가 딱히 나아지지 않았고 저만 회사에 찍힌 거죠. 근데 진짜 그 지난번 플랫폼 노동에서 우리 노동에 관련해서 저희가 녹음했을 때 얘기했던 그런 회사가 이 플랫폼, 그러니까 기업 혹은 자본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취급하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이게 되게 무슨 자율적인 노동인 양 이렇게 쫙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실은 이제 규율하고 관리 감독 엄청 빡세게 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지각비든 뭐든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빡세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할 때는, 당신은 프리랜서인데 왜 그러냐. 그렇죠. 당신은 그냥 우리 직원이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온다는 그게 되게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본의 천국? 그러면 레진 코믹스는 배급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독촉을 했잖아요. 네. 독촉과 독촉과 배급만 했는데 그 이상의 수수료를 띄어가고 있는 거고. 필요한 건 안 주고, 안 주고. 그림 그리다 팔 아픈데 그거 산재 전혀 안 될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죠. 정말 배급만 했는데 이제 수익 비율은 반반인 거죠. 작가와 동등하게 아닌 반반 이상을 가져가는 거죠. 아, 수익 비율이 또 반반이에요? 5대5로 딱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회사의 주장 측은 반반이다인데 작가들의 주장 측은 7대3이다라는 거죠. 사실 작가에게 정말로 돌아오는 건 3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반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작가와 또 차이가 나겠죠? 막 되게 잘 나가는 작가들은 좀 덜. 그 사람들은 파이가 크니까. 이를테면 인쇄 같은 게 출판학교에서 좀 다른 것처럼 그런 거 없나요? 다 똑같아요, 대부분? 없습니다. 그 대신 많이 다운로드를 하면 그게 이제 그냥 양이 커지니까 3을 가져가도 양이 많겠죠. 근데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잘 나가는 작가는 좀 덜 봐주지 않겠느냐라고 더 봐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반대인 게 웹툰은 홍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웹 콘텐츠인 만큼 서점에 가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광고 메인으로 띄우느냐. 이게 작품을 띄우고 말고를 정말 90% 정도를 이제 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거 작품 우리가 좀 더 광고 밀어주고 잘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비율을 좀 더 줘라. 그거를 만약에 거절을 하면은 이제 그 작품을 묻어버리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작가라고 해서 딱히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면 웹툰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예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 조폭하는 짓 아닙니까? 잘 쓸 때 가고. 완전 묻어버리고 막. 이건 뭐 계약도 아니고 거의 수탈 형식이고 그리고 광고비를 전부 다 이 레진 코믹스가 먹는 거죠. 광고비는 요즘에 좀 다르던데,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운 같은데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작품 이제 한 주의 작품이 쫙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쫙 이 에피소드를 쫙 보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광고 카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새로 최근 거의 도입된 지 2년 정도 됐나? 아무튼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광고가 되어 있고 그 광고 밑에 뭐 광고 수익의 일부는 작가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써 있긴 하더라고요. 일부. 아니 근데 레진은 유료 플랫폼이에요. 유료. 네, 맞아. 이게 웹툰 유료 플랫폼이 있고 이제 네이버나 유료. 다음 같이 그쪽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포탈 사이트인데 포탈에서 무료로 만화를 주는 거는 이제 광고비를 주는 거고요. 이제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웹툰 유료 사이트는 결제한 만큼 작가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뷰수가 상관이 없어요, 사실. 뷰수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광고수요? 아니 뷰수? 그러니까 뷰는 작품을 본 수. 그렇죠. 본수가 네네네.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운로드- 돈을 결제를 결제가. 한 수만 작가에게 돌아와요. 배분이 돼서 3일이 이제 작가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료로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얼마나 받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광고가 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레진 코믹스 같은 유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결제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뭐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결제를 네. 작가님 작품에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레진 코믹스 아니요 작품에 그쵸? 결제를 하는 결제를 거죠. 하는 게 뷰수잖아요. 아니요. 이 사람이 여러 번 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이걸 결제를 한번 해놓고 친구들이랑 돌려볼 수도 있죠. 그 아이디로. 이게 또 작품이 두 가지가 있어서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같이 그냥 공짜로 만화를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걸 기다리면 무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료 플랫폼에서도
매주 공짜로 만화가 하나씩 풀려요. 그러면은 결제를 하지 않고 독자들이 와서 그냥 공짜로 풀린 만화 회차 수를 봐요. 그거는 이제 독자 수 유치를 위해서 플랫폼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사실 작가에겐 그렇게 돈이 되지 않는 방법이고 왜냐하면 기다리면 나올 건데 결제를 왜 해? 가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무료. 기다모 작가는 페이가 사실 높진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완전 유료 작품들은 이제 성인물. 성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짜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작가들이 이제 독자들이 와서 결제를 해서 보는 거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은송 작가님은 레진 코믹스 쪽에 문제를 제기를 해오셨어요. 네. 그러다가 2017년 12월 레진 코믹스 내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진 코믹스의 어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작가는 모든 이벤트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은송 작가님하고 미치 작가님이셨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회사 측에 문제 제기를 한 뒤부터 제 작품이 그대로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품이 연재 기간 동안 그 SF 장르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작품인데도 그 후로 회사 측에서 작품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해주지 않고 제 담당 PD가 밤에 전화를 해서 아무도 네 작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폭언을 한다던가 이제 제 MG라고 웹툰 작가의 고려 비슷한 개념의 것이 있는데 이것의 협상조차도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밑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정말로 있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보를 받는다라고 한국만화가협회에서 그 제보를 받기 시작을 했고 저는 제가 100% 맞다고 확신합니다 하면서 제보 메일을 보냈는데 자료들이 싹 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밝혀지고 보니까 정말 저였던 거죠. 거기서 이렇게 못된 짓만 배워가지고 참 이렇게 할까 진짜. 네. 근데 또 레진 코믹스 측은 이런 건 없다라고 그렇죠. 발뺌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올 1월에 오히려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러면서 은송 작가님하고 미치 작가님을 고소를 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그리고 작품 서비스를 종료를 일방적으로 해버렸고 그것도 본인에게 통보한 적 없이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저 이때 기억나는 게 이제 레진 코믹스 앞에서 1인 시위를 작가들이 진행을 하시고 또 레진 코믹스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던 걸 기사로 접했던 것 같아요.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그 올해 초겨울 정말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하필 시윈 날이 영하 16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체감 온도는 이제 20도 마이너스. 그래서 들고 있던 손난로가 얼고 취재원 기자들이 카메라가 얼어서 촬영을 못했어요. 이제 그 날씨 속에서도 근데 정말 뜨거운 분위기로 시위가 진행이 됐었고 이제 많은 웹툰, 웹소설 작가님들, 레진 코믹스부터 타 플랫폼 소속 작가님들과 독자분들까지 약 200여 분 정도가 와서 그 날씨에 이제 자기 일이 아닌데도 와서 싸워주시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다들 그 날씨에 나오셔서 미리 구호와 노래도 다 만들어 오고 시위용품까지 다 준비하고 따뜻한 음료수에 마스크랑 이제 여러 물자들을 서로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된 시위였었고 만화계 사상 이런 시위가 열린 거는 최초다라고 이제 협회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작가님들이 많이 모인 건 처음 봤습니다. 아, 그야말로 혁명의 시발이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큰일을 하신 거예요. 은송 작가님이. 다 같이 해주셨죠. 작가님들이. 네.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맨 처음에 동뜨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동뜨는 한 사람이 도화선. 있지 않으면 네, 뭔가 누군가 이제 불을 붙여야 돼요.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방울을 누가 갖고 와서 달 거냐라고 하는 거죠. 방울을 달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같이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또 이제 은송 작가님 막 미치 작가님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굴러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레진 코믹스가 온갖 횡포를 부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속속 밝혀졌죠. 네. 작년 8월에 레진 코믹스가 웹 소설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폐지해서 100명이 넘는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했고 이에 항의하는 작가들을 강성 작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작가들의 SNS를 사찰하고 소송을 검토했다는 사실, 또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일부 작가의 해외 수익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 마감 지각비를 거둔 사실, 콘텐츠 판매가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 등이 밝혀졌잖아요. 네. 박근혜 레진 안에 박근혜 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SNS를 사찰했다. 아니 도대체 SNS를 사찰을 하는 거는 또 왜 그러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찰을 많이 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찰을 당했었고 이제 트위터에 무언가 글을 쓰거나 하면 너무 마감이 힘들다. 좀 정기 휴일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1년에 2번이라도 좋다. 이런 글을 썼더니 바로 다음 날 이제 PD한테 전화가 온다던가 카톡이 쏟아진다던가 또 이렇게 막 쏟아지겠다는 거죠. 이제 강성 타이틀을 SNS만 해도 딸 수 있는 거죠, 이제. 강성 쉽다.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찰도 당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메갈리아 논란이라든가 이런. 결국에 SNS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부분을 사찰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회사가 SNS를 사찰을 하고 그 SNS 사찰한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사실 회사가 이렇게 SNS에 영향을 받아도 되나? 그러니까 좀 약간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만약에 그 회사에 속해갖고 작가들의 SNS를 염탐하는 사람이야. 갖고 오늘 이 작가가 뭐 했고 그거 이제 보고서에 써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결제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그 과정이 너무나 유치하고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난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실을 숨기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다가 SNS 사찰했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보라고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갖고 말문이 막혀서. 그러니까 사찰이 아니라 그냥 봤을 뿐이다. 그렇다는 이건 거죠. 사찰이 아니라 당신이 썼으니까 난 그걸 그냥 본 것뿐이다. 그러면 나는 너의 팔로워일 뿐이다 뭐 이런? 그걸 근데 보고 나서 그거 끝내야지 보고. 불이익으로 그게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찰이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라고 생각해서 봤을 뿐이라 너무 웃긴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작가들이 이제 뭐 불만이라고 표현하면 정당한 요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누적이 돼서 작년 12월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레진 코믹스 세무조사를 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무려 800만여 명이 8만이에요. 800만이었으면 제가 마음속에 바랬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8만여 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어요. 네.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긴 투쟁 끝에 레진 코믹스랑 합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합의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저는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제 통칭 줄여서 레규연이라고 부르는데 레규연에서 회사 측이 요구한 사항들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레진 코믹스의 불공정행위의 시발점이 된 웹소설 졸속 종료, 그리고 고소한 두 작가에 대한 회사 대표의 사과와 소취화, 그리고 지체상금 제도 피해 작가 전원에게 지각비 전액 3억 4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서 독소 조항의 수정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우리.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언론에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 측에서만 정리를 좀 해서 올리기도 했고요. 회사 측에서 사과는 했는데 이거를 본인들 플랫폼 측에다가 게재를 한 게 아니라 대표의 개인 블로그에다가만 사과문을 올려놨어요. 뭐야. 그 이상은 또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절대 이 이상은 물러나지 않겠구나. 레진 코믹스 전면 이거 배너 띄워가지고 게시하라 그러세요.
아니 그것까지 보면 통 크게. 통 크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근데 언론 보도가 좀 안 된 건 좀 아쉽긴 하네요. 많이 안 됐다는 거는. 네, 기사가 나가긴 했었는데 이제 뭐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레진 측에서 그 후에 이제 또 본인들의 좋은 기사를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레진 코믹스가 하는 일이 그냥 유통망이고 그들이 가진 어떤 컴퓨터 기술력이 전부라고 한다라면 이거를 레진 코믹스의 실제로 그러니까 웹툰을 기고하고 계신 작가님들이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우리 회사 우리 주주인가요? 우리 회사 주주? 네, 그런 식으로 누구를 좀 고용해서 그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 몇몇을 고용해서 앱을 운영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플랫폼 자본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전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유 경제를 얘기하다 플랫폼 노동으로 넘어왔듯이 이 플랫폼을 누가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수익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실 가장 기술력을 가진 거는 돈이 있는 자본이고 그렇죠. 그리고 작가들이 일단 기술력을 가진 앱 개발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걸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들이 좀 어렵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웹툰계 특수성에 대해서 일단 좀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웹툰계가 사실 출판업계에 비하면은 굉장히 신생 사업이잖아요. 등장을 해서 이제 삶의 자리 잡은 지 10년이 되지 않은 시장이고 그래서 신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정말로 그냥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그것만 준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매주 이제 잠을 잘 시간조차 없이 혼자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여태까지는 작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본인들의 계약 조건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았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각자 개인별로 플랫폼과 이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근 5년이 가장 시장이 번성을 한 시기였고 그 5년 내에 이 많은 일들이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세워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저랑 다른 작가님들 이제 레규현 작가님들 몇 분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전국여성 노동조합에 얼마 전에 그 일러스트레이터들과 웹툰 작가분들이 오셔갖고 그 지부를 결성하지 않았어요? 지회 결성은 아직 안 되었고 지회 결성 준비 중이고 일러스트 작가님들이 지금 조합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하나둘씩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웹 컨텐츠 자체가 이번에 게임 업계에서도 굉장히 한번 논란이 있었고 이전에도 웹툰계에도 논란이 있었고 웹 컨텐츠 제작자들이 가지는 고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웹툰 작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프리랜서 노조라는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웹 컨텐츠 프리랜서 노조.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기존 노동조합으로서는 사실은 좀 약간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존 노동조합은 분명한 어떤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이건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4차 산업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근데 레진 말고 다른 웹툰 플랫폼은 좀 어때요? 사정이 좀 나은가요? 정말 이런 대답을 드리기 참 마음이 아프지만 딱히 작가들끼리 모이면 작가들이 누구도 이 플랫폼이 괜찮다. 본인이 소속된 플랫폼조차도 추천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점짜리 직장은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건 적어도 평균은 되는 60, 70점짜리 직장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정도도 찾기가 사실은 좀 힘들다. 작가 입장에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폭스툰에서 작가에게 고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K툰에서 일방적으로 작가들에게 계약 변경 및 고료 삭제를 통보했고 레지는 대표가 미성년자 작가를 착취하고 성희롱한 일이 밝혀졌고 어디 하나 추천할 수는 없는 거죠. 진짜 무슨 조폭들만 웹툰 플랫폼 운영합니까? 이거 왜 이래요 다? 선생님이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지금. 진짜.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 선택지를 또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막막할 것 같고, 그런데 특히 창작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창작을 하는데도 전념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가 참 어려운데 이 압축된 시간 동안 소송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고 블랙리스트로 찍히고 이 과정들 다 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싸워온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혼자면 못 버텼을 텐데 정말 작가님들이 같이 싸워주셔가지고 레규현 너무 사랑합니다. 짤막 홍보.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실제로 투쟁을 조직하고 진행한 분들이 대부분 여성 작가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 사실에 대한 어떤 왜곡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이제 레규현에 약 100명 정도의 작가님들 그리고 시위엔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남성의 비율이 10분의 1이 되질 않았었어요. SNS를 통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제 본인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재 중지를 선언하고 이런 회사와는 일을 할 수 없다. 당장 뭐 시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싸워주신 작가님들 대부분 압도적 대다수가 신인 여성 작가들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뭐 남성들 중에서는 이제 남성들이 주도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만화로 그리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들 하더라고요. 비겁해요. 진짜 찌질 알바끼인가?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레규현 사태를 갖다가 누가 만화로 그렸는데 이게 만화로 그리면 이제 실제 등장인물 사람들을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다 남성으로 네네네. 그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외에도 무슨 그 익명 사이트들 같은 데서 막 그때 시위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글들이 종종 온다고 하는데 거기 내용 보면 이제 막 남자들이 이랬고 저랬고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모두가 다 저 사람 시위 안 왔다. 저 사람은 시위를 안 온 사람이다. 정말 남자분들은 10명이 안 됐었어요. 정말 근데 왜 갑자기 남자들은 왜 굳이 성을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 모인 뭐 집회 참가자들이어도 되고 작가님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남자들이 왜 이런 언어를 구사할까요? 그냥 그게 약간 남성 중심적 어떤 문화에 기반한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특별히 남성을 더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가 버리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거 보면서 거짓말도 남성 중심적으로. 그게 막 거짓말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 안 왔는데 온 것처럼 쓴 거는 일단 거짓말인데 그 내용 자체도 감성적으로. 그걸 그리거나 한 사람이 실제 오거나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뭘 그렸는데 그 사람의 당연히 남성일 거다. 당연히 남성들이겠지. 주제의 얼굴도 남성의 얼굴이지 여성의 얼굴이 아니었던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투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자 작가들이 싸웠다라는 걸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기록은 항상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워지지 않겠다. 이러면서 여자들이 무엇을 했고 여성 작가들이 모여서 뭘 했고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럼 약간 그렇죠. 악의적으로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여자만 가지고 그러냐 왜 이렇게 여성만 내세우냐 분명 남성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러한 네네네.
알 수 없는 논리들. 아니 팩트를 알려줘도 왜 팩트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까 대체? 그렇죠. 200명 중에 10명이 남자가 안 됐던 게 팩트인데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투쟁을 하러 나오는 작가들 중에 대부분이 여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업계에 또 뭔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레진 코믹스에 소속된 작가님들 사례, 이제 남성과 여성의 좀 경우가 달랐다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성 작가들은 회사에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캔 음료조차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좀 SNS에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남성 작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레진 소속 남자 작가가 그리는 생활툰을 보면 그 남자 작가에게 남자 PD가 꽃등심을 사주는 등의 친밀한 관계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레진 코믹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SNS에서는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동안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무는 남자 작가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대접을 받고 있길래 아니면 얼마나 그들의 연대가 끈끈하길래 아무도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저항을 하지 않는 건가. 이제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 여기서 궁금한 게 웹툰 작가 레진 코믹스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을 본다면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비율 자체는 사실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5대5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딱히 플랫폼별로 이제 완전히 막 성인물 아니면은 아예 막 여성향 플랫폼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레진 코믹스는 반반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남성 작가들과 여성 작가들의 대우가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남성들 간에 뭔가 치밀하고 끈끈한 그런 연대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냥 대우가 다르다라는 개인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몇몇 개 듣긴 했는데 그것보다 사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줬었던 게 2017년 서울시가 발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 조사를 보면 이제 남성 작가가 월 233만 원을 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여성 작가는 198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성별의 격차네요. 성별의 격차. 그래서 사실 설마 이러한 대우 차이가 있을 리가 없다.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작가들이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실제로 작년에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여성 작가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어째서냐. 근데 이제 출판 만화 시장 때부터 남성 작가에 비해서 여작가는 70-80%의 고려만 받는 관행 같은 게 웹툰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플랫폼은 딱히 여성향, 남성향 작품은 그냥 다 섞어두거든요. 성인물 작품도 있는가 하면 소녀 작품, 그냥 온갖 장르의 작품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의 인기와 상관없이 성별로 인해서 MG의 격차가 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금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가들 같은 경우 내 계약만 알지 다른 작가들이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통 사회에는 이런 관행이 많죠. 여자니까 그 정도만 줘도 괜찮아. 네, 사실 이거는 제니퍼 로렌스로 또 당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얘한테 얼마 줬는지 누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임금을 정하는데 거기에서 내부적인 기준은 있는 거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낮게. 그런데 계약할 때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측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상담을 하느라고 다른 작가님에게 뭔가 내 코인 수익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면 비밀 유지 조항에 걸린다. 회사 측에서 진짜 법적으로 걸리는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또 법정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이 회사 측에서는 너희 이러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고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니까 작가는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끼리 어떤 교류가 되고 있지 않고 고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사실 고려가 아니라 MG라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MG라고 할게요. 네네. 네. MG가 뭐예요? MG가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게 또 레진 코믹스 측에서 도입을 한 요상한 이제 좀 지급 제도예요. 그래서 고려라는 거는 원래 작품을 납입을 하면 기본 고려로 이것을 만든 작품 제작비로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판매 단가를 작가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아예 정해두고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팔린 거를 보는 거죠. 너에게 일단 달 200을 보장을 할게, MG를. 그러면 고려를 200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팔린 만큼 플러스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판 작품을 일단 2달 동안 팔아서 너에게 배분될 3의 비율이 200을 넘으면 넘었을 때 줄게. 그만큼 안 넘으면 우리가 가져갈 거야. 깔게. 네. 200에서. 네. 와. 그건 무슨 근데 이게요. MG 200이라 그러면은 그럼 달에 200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만화로 200만 수익을 내면 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작가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200을 넘어야 돼요. 그쵸. 이제 사실은 30%, 200이 30%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돈이 더 까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돈이 더 까이는 건 누적 MG라고 또 요상한 게 하나 등장을 했고요. 까이는 게 그 금액을 넘지 않으면 돈을 까지는 않겠는데 나머지 수익도 우리가 다 가져갈 거다. MG 200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40만 원의 매출 정도가 나야 되거든요. 540만 원에서 만약에 100원이라도 모자라면 그냥 200만 주고 나머지 320을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되게 어렵죠. 이상하죠. 이게 작가들도 잘 몰라요.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이게 맞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꼬이지 이러거든요. 근데 저기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착취를 은폐하는 방식이 하는 네, 거네요. 근데 이거 잉여를 어떻게 가져갈 계약을 건지를 하시기 전에 네. 변호사랑 먼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노동자가 임금 계약할 때 변호사랑 상의를 해요. 아니 근데 이게 계약을 한번 하면은 1년 2년 가는 계약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노무사하고의 노무. 근데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한테 가야 돼요. 신생 사업이고 어. 여기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고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법률 사무 최소 쭉 200은 받아서 만든 건데 거잖아요. 뭐 그 이후에 어찌게 됐든 그러니까. 이거에 혹하게 만드는 거죠. 약간 포주도 아니고 그냥 이게 무슨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다단계 회사들 비슷하게도. 뭔가 되게 그런 느낌을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줄 정도 되게 약간 너무 임금체계 이상한 거. 근데 요즘에 레진 코믹스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MG는 네. 지금 맨 처음에 레진 코믹스가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기업 측의 이득이 되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신생 플랫폼들이 모두 MG를 채용을 했어요. MG를 채용하다 못해 누적 MG라는 해괴한 걸 만들어서 기업의 이익은 높이고 작가는 부담을 지는 오히려 연재를 하면 할수록 빛을 지는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40이 안 됐을 때 200은 보장해주지만 다음에 만약에 그거 이상이 되면 200 이상 더 안 주고 모지른 거를 까가는 그러니까 누적된 MG만큼 그렇죠. 까가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약간 공정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준, 사회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시키게 하는 것, 이걸 공개되게 하는 게 정말 시급할 것 같네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예술인 복지재단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웹툰 산업이 워낙에 신생이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이 법령도 옳은지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식으로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회에도 가보고 좀 그랬었는데 웹툰이 또 워낙에 신생이라서 사실 네이버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특히 그쪽 분들 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법으로 제도화되고 뭐 되고 또 네네네. 시행이 되고 이런 데면 몇 년이 또 걸리겠죠. 그래서 작가들이 요구를 했었던 게 복지재단에 가서 이러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MG라던가 이런 것은 부당하고 적어도 얼마를 줘야 되고 작가들에게 또 휴일이 필요하고 이런 식의 것들을 제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갔었는데 그쪽에서는 기준이 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다. 기준을 만들어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없다는 말도 이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근데 또 한편 그냥 우리가 무슨 노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또 그 정도의 또 기준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을 하면은 돈이 벌려야 되는데 돈을 까먹고 이런 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쉬어야 되고 법정 근로시간을 좀 지키는 게 필요하겠고 아무리 프리랜서라고 프리랜서 같지도 않은 프리랜서지만 아무튼 그런 게 좀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의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인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그리고 MG가 대체 그러면은 뭐의 약자예요? MSG도 미니멈 개런티요. 미니멈 개런티. 미니멈 개런티. 근데 그 전까지는 분명히 고려 플러스 결제 수익을 나누는 형식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가들은 작품을 납입을 했다고 해서 그 제작비를 받는 작가들도 거의 없고 받는 작가들은 이제 신인 작가들은 거의 못 받는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신인 작가들에게 우리가 이만큼을 줄 테니 보장을 해줄 이것을 이런 조건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굉장히 작가에 좋지 않은 그렇죠. 이제 약간 그러면서 대표처럼 7대3 주장하는 거죠. 3. 그리고 뭐 조금 의견 주고선 또 3할 떼가고. 그래도 결제 안 나왔다고 또 떼가고. 대박이다. 레진 코믹스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레진 코믹스가 2015년부터 정말 완전 고속 상승세를 탔었어서 2016년 때는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에서 네이버 바로 다음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유료 웹툰 플랫폼인데도 다음을 제치고 다른 것들 다 제치고 그럴 정도였었는데 저도 수억 결제 한 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거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은 작가님 수? 아니 거기 고용된 사람. 아유 그거는 작가님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네. 어쨌든 근데 정말 오늘 뭔가 이상한 세계를 보고 온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우리 옆에 세계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에 접속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떻게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가. 플랫폼 자본주의 되면 진짜 네,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죠? 이게 계속 이제 확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착취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계속 확산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제도의 대응은 너무나 늦고. 그렇죠. 네. 그냥 머리 받고 싸우는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레진 코믹스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가장 값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태까지 이제 기업과 상대로 만화인이 싸워서 이긴 사례가 없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싸워서 결과를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뜻깊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작가들에게 또 싸워야지 이길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을 준 거죠. 용기와. 작가님이 그럼 레진 코믹스를 상대로 싸우면서 얻은 가장 큰 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싸우면 바꿀 수 있다라는 값진 결과를 첫째로 들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본인 또한 같은 입장에 처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불공정함 자체에 나서서 싸우고 바꾸고자 한 사람들을 통한 용기와 연대. 연대가 생긴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정의와 용기와 연대. 네,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툰 산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키고 웹툰 작가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만들어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웹툰 업계는 기업과 작가 개인의 구도로 형성이 돼 있고 작가 개인이 이제 회사를 상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쉽게 기업은 작가를 착취를 하고 이 업계의 불균형을 붙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웹툰 작가를 고려한 예술인 복지법 추가 또는 개정 그 외에도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플랫폼과 에이전시에 관한 광고 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웹툰 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확대를 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작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 또 드렸던 것처럼 노조에 대해서도 요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은 절대로 스스로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전국여성 노동조합과 함께 그 아까 말씀한 디지털 콘텐츠 지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은송 작가님 모시고 레진 코믹스 사태와 굉장히 이상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은송 작가님 웹툰 작가를 꿈꾸는 청취자와 독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이 이야기는 모든 팟캐스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웹툰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미리 받으시고 절대로 바로 사인하지 마시고 주변 업계인들 또는 만화가협회, 서울시 예술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꼭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주간 웹툰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산업혁명 전의 노동자의 모습과 그리 멀지 않는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제 노예제요? 농노제요? 산업혁명 이전이니까 그런 건가요? 그만큼 건강이 정말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회사는 항상 본인들이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작가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발로 차버리시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은 항의하면 바뀔 수 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독자분들께는 공짜 컨텐츠라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해야 창작자가 돈을 벌고 작품이 살아남고 시장이 유지되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요. 아주 당연한 이치인데 한국에서는 웹툰이 공짜라는 인식이 정착을 해버려서 작가들이 사실 큰 피해를 보고 있죠. 플랫폼들이 그렇게 정착을 시켰기 때문에 작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제 구매해주시는 독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긴 시간 은송 작가님께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싸워나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네. 웹툰 작가를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웹툰은 어떻게 한다? 결제를 하고 본다. 근데 저는 그 결제가 작가님들한테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독자분들도 얘기하세요. 이거 그냥 제발 통장에다가 꽂아드리면 안 되냐고. 통장 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불공정 거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극의 소년을 지금 레진 코믹스에서 말고 다르게 연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거죠? 현재는 볼 수 없는데 내년 초쯤에는 다시 재연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네네. 그럼 그 전에는 그 전 작품은 또 레진 코믹스에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데뷔작이라 전 작품이 없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전에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했던 부분은 전 에피소드. 아니요. 다 같이 옮겨가는 겁니까? 네네네. 그쪽에서 계약은 모조리 다 해지를 하고 작품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에 이랑 계약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저 그 작품 꼭 좀 보고 싶었어요. 연재가 재개되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행본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사겠습니다.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 좀 더 정의롭고 행복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